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3급 급수 한자 중에서 고사성어를 좀 할 건데요. 고사성어가 여러 주제별로 나누기보다는 3급 한자와 3급 고사성어를 좀 꾸준히 올릴게요. 3급 한자 지능의 교재를 활용할 거고요. 3급의 한자 지능의 교재는 1과에서 5과로 되어 있는데 한 과에 22개 정도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22개 고사성어를 3번에 나누어서 한 파트씩 한번 해서 이제 고사성어를 한 100개 정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 6개 내지 7, 8개씩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고사성어는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좀 있는 한자입니다. 사자성어를 보실 때는 두 자씩 끊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갈지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3개까지 보고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경, 나라국, 어조사지, 빗색인데 여기서에 있는 빗색은 여자 색자, 미인 색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기울일 것 같은 여자라고 해서 임금을 유혹하여 정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자, 정말 예쁜 여자입니다. 미운 여자, 매력이 없는 여자가 임금을 유혹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쁜 여자가 임금을 혹하게 하여 임금을 가지고 놀고 임금한테 뭐 어떤 것들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라의 정사에 집중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예쁜 여자다라고 할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고사성어인데요. 자, 경국지색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면 한나라 무제 때 이야기인데요. 한나라 무제에게는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이연년이라는 남자 궁중악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무제 앞에서 시를 하나 읊조리는데 그 시 내용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시 내용이 한 번 뒤돌아서 한 번 웃게 되면 성이 하나 몰락하며 두 번 뒤돌아보면 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를 얻기가 참 힘들다. 뭐 이런 시 내용이에요. 한무제가 그 시 내용을 듣다 보더니 정말 그런 여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측근의 신하들이 지금 저 시를 읊조리는 이연년의 여동생이 그 정도로 미인입니다 라고 살짝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냐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여자애를 데려와서 자기의 후첩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인을 얻었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한무제의 나이가 5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정말 뛰어난 미인을 지칭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 정말 예쁜 여자, 나라를 이끄는 임금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쁜 여자를 경국지색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목구어 보시면 인연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서 오를 연자입니다. 그래서 두 자씩 해석하는 규칙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다 라고 해서 연목구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강가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고 하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맞지 않게 된 거죠. 이 이야기도 중국 이야기인데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를 만났습니다. 맹자에게 내가 더 옆에 나라까지 다 먹으면서 큰 나라가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맹자가 이렇게 잘 먹고 놀고 당신이 누리는 것들이 부족합니까? 선왕이 아니다, 부족하진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나라 선왕이 내가 이 중국의 전체 나라를 제패하고 싶다. 다 큰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쟁을 하여 땅을 넓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말이 이 연목구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올라와서 물고기를 구하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올라갔는데 물고기가 없어서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당신께서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을 하였을 때 정말 그렇게 백성을 힘들게 하고 정말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쓰지 않고 하신다면 당신한테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애둘러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맹자 이야기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목적과 수단이 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래를 알고 좀 보시면 사자성어가 좀 편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자에서는 이야기가 있으면 고사성어라고 하고요. 네 자씩 되어 있으면 사자성어나 한자성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국지색 연목고 했고요. 세 번째 각골란망 두 개씩 해석하는데 새길각 뼈골 어려울란 잊을망입니다. 뼈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뼈에 새겨져서 잊을 수가 없다. 너무 고마움과 은혜의 마음이 뼈에 새긴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깊이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 뼈에 새겨놓아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죠. 살은 썩지만 뼈가 쉽게 썩지 않습니다. 그런 뼈에까지 새겼다니까 죽어서도 잊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고립무언인데요. 외로울고 설립. 그러면 외롭게 서 있다. 없을무 도우런. 도와주는 사람 없다라고 해서 외롭게 서 있으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사방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고립무원, 외로운 처지의 지경을 고립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외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혼자 외국을 갔는데 그 외국에서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는데 그렇게 많던 나와 친한 사람,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나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상태도 고립무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군맹평상,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릭은 소경맹, 눈멀맹,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평가할 평, 코끼리상 두 개씩 할까요? 많은 맹인들이 모여져 있는데 코끼리를 평가하다 여기도 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코끼리를 어루만지고 있더라 해서 우리 속담에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넓다고 할 것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엄청 나무 기둥처럼 됐다고 할 것이며 코끼리의 꼬리를 들고 있으면 아주 쥐처럼 얍삽한 동물이라고 아주 작은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말은 언제 쓰냐면 사물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평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런 유튜브로 한자 선생님으로 보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을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오판할 수 있다거나 오해할 수 있을 때도 군맹평상, 군맹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전체 알 수 없고 또 어떤 조직을 전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또는 그 상황을 전체를 이해했다고 오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군맹평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코끼리를 평가하듯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봤을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금지오겹인데요. 쇠금, 가지지, 구스록, 입역자가 돼서 금으로 된 나뭇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라고 해서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가지가 다 금이에요. 잎사귀는 다 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 그게 만약에 있다면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와 옥을 다 꺾어서 따서 갔겠죠. 이 정도로 귀중하게 소중하게 사람들이 모두 여겨지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사귀처럼 귀한 집 자손이나 왕의 자손을 금지오겹이라고 하는데 어느 자식 하나 그 부모에게 소중하고 아낌없이 정말 사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식들을 다 우리가 내 새끼, 내 자식, 내 가족, 내 것 이렇게 표현할 때 한자로 금지오겹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글로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금지옥엽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중한 자손, 정말 귀하게 큰 자손들을 금지옥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마 금이야, 옥이야 이런 말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고, 한 번은 뭐 드라마에서도 금지옥엽이라는 표현으로 드라마 제목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소중한 자손, 귀한 자손을 뜻할 때 씁니다. 자, 이렇게 3급 급수는 1800자 정도 되어서 좀 필수 급수고요. 고사성어가 22자 정도 나오는데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6, 7개씩 고사성어 익히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이런 영상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저랑 이런 고사성어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